젤라이프 스토리와 함께하는 건강한 아침 이야기. 안녕하세요. 젤라이프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부터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오늘은 왜 아침에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다른 루틴을 시작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코르티솔과 카페인의 불편한 동거. 우선 우리 몸이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 생체 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분비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대략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아집니다.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활동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이 높은 시간대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더 빨리 생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셔야 정신이 든다고 하시는데 이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산 과다 분비의 함정. 아침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카페인뿐만 아니라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밤새 금식 상태였던 위는 아침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얇아져 있고 위산의 농도도 높아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는 커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속 쓰림이나 위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심한 경우 위궤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공복에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위장 손상은 서서히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공복 커피 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음식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벽 자체의 단백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의 교란. 아침 공복 커피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하는 동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호르몬들이 정교하게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떨어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복 커피는 혈당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복 커피 섭취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패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커피를 아침에 바로 마시는 습관이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대략 5-7시간 정도입니다. 반감기란 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 7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오후 2-3시경까지도 카페인의 절반이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또다시 5-7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아침에 마신 커피의 영향이 저녁 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은 저녁이 되면서 점차 감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과도한 각성 자극을 받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복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자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시간과 인위적으로 각성을 유도하는 시간이 겹치면서 자연스러운 각성 마이너스 수면 주기가 교란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커피의 이뇨작용도 아침에 바로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방해하여 소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밤새 수분 섭취 없이 지낸 후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추가적인 수분 손실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르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할 수 있어요. 이는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탈수 효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이나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물질들인데 불균형이 생기면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한두 잔의 커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면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양소 흡수 방해.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만성 피로나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철분이 더욱 중요한데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식사를 하면 철분 흡수가 30-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연이나 칼슘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신 피로와 스트레스 호르몬. 계속해서 아침마다 공복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부신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신은 콩팥 위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코르티솔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호르몬들을 생산합니다.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미 자연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아침 시간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부신에게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부신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부신 피로라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자극으로 인해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신 피로가 생기면 오히려 코르티솔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만성 피로나 우울감, 면역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 상승이나 혈당 조절 장애, 심지어는 골밀도 감소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과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카페인의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침에 이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는 원래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데 여기에 공복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아침 이런 혈압 상승을 반복하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심장 근육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커피를 마셔야 할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듣고 나니 커피를 언제 마셔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최적의 커피 타이밍은 기상 후 9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입니다. 이 시간이면 코르티솔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위장도 보호받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카페인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고 싶다면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권합니다. 물은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은 비타민C도 공급하면서 상쾌한 기분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약 정말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간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바나나 한 개나 견과류 몇 개, 혹은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함께 드시면 위장을 보호하고 급격한 혈당 변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습관들.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아침 루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넣으면 상큼한 맛과 함께 비타민 C도 섭취할 수 있어요. 녹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지만 커피보다는 훨씬 적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카페인의 자극적인 효과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브티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페퍼민트티는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생강차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도 커피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몸을 깨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연스러운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또한 운동으로 인한 각성은 카페인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접근.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커피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 대사 능력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고 어떤 분들은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CYP1A라는 효소가 카페인 분해를 담당하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효소 활성이 높은 분들은 빠른 대사자라고 부르고 낮은 분들은 느린 대사자라고 합니다. 빠른 대사자의 경우 카페인이 빨리 분해되므로 공복 커피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느 타입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침 공복 커피를 마셔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늦춰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침에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과의 상호작용, 위산 과다, 분비, 혈당 조절 방해, 탈수 유발, 영양소 흡수 방해, 부신 피로, 심혈관계 부담 등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마시면 커피는 여전히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산화 효과, 집중력 향상, 대사 촉진, 심지어는 일부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상 후 9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가벼운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드시면 이런 부작용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몇 주만 지속하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화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위장 보호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보세요. 그 사이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세면,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런 활동들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주부터는 90분에서 2시간까지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때쯤이면 새로운 패턴에 어느 정도 적응하셨을 것이고 아침에 커피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각성법. 커피 대신 자연스럽게 몸을 깨우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창문을 열어서 10-15분 정도 햇빛을 쬐거나 가능하다면 잠깐 밖으로 나가보세요. 찬물로 세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찬물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깹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춰가시면 됩니다. 심호흡도 훌륭한 각성법입니다. 깊고 천천한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뱉는 4-7-8 호흡법을 5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분 보충의 중요성. 아침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커피가 아니라 수분 보충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발환을 통해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잃습니다. 성인의 경우 밤사이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는 경미한 탈수 상태를 의미하죠. 아침 식사와의 관계. 커피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로 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간단한 아침 식사라도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바나나와 견과류, 요거트와 베리류,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 같은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준비 시간도 적게 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지속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지방은 뇌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건강관리 관점. 아침 커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소화기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리듬과 건강 관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규칙적이고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오후에 카페인 의존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 2-3시경 극심한 피로를 느껴서 또 다른 커피를 찾게 되는데, 이는 아침에 잘못된 습관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거든요. 또한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자연스러운 각성을 유도하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생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전체적인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의 연관성. 아침 공복 커피가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전투 또는 도피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만성화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아침에 차분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깊게 호흡하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가져옵니다. 아침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루를 더 통제 가능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절한 리듬을 유지하면 면역 기능도 개선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지만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따르는 코르티솔은 오히려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에 따른 고려사항.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아침 커피가 40대, 50대가 되면서 속 쓰림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고 카페인 분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개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대 근무를 하거나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위장 보호를 위해 간단한 음식과 함께 커피를 드시거나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위 자극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낮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